네,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9주차부터 14주차까지는 우리가 청소년의 문제, 뭐 가출, 그다음에 뭐 자살, 성 문제,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그다음에 스마트폰 중독과 같이 청소년 문제의 유형별 여러 가지 원인,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가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가출 문제와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뭐 청소년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가출의 원인, 뭐 가출에 대해서 가출이 무엇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가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때는 첫 번째 개인적인 원인,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 두 번째, 보통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죠. 그래서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가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다, 원인이다라고 할 때는 크게 우리가 지금 청소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은 뭘까요, 여러분? 가족이죠. 가정 혹은 가족.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환경을 빼놓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의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가출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출 이후에 청소년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현재 가출 청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청소년 복지 서비스는 청소년 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의 역할 혹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출이란 뭘 의미할까요? 가출은 뭔가요? 그렇죠? 가출은 뭐 집을 나가는 행동을 가출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가 청소년의 가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청소년 하면은 연령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물론 뭐 이제 발달상으로 청소년의 의미나 연령별로 청소년의 그러니까 발달상 청소년과 아니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를 배우면서 청소년이라고 할 때 그 청소년의 범위는 뭐죠, 여러분?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따르고 있죠? 그렇죠.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연령 범위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9살에서부터 몇 살까지죠? 24살까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그 연령 구분을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살이 넘었는데도 청소년인가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9살 에서 20살, 24살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 정도를 자르죠. 그래서 뭐 전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청소년 복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대상은 우리가 9살에서 24살까지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청소년의 가출이다라고 하면 가출은 뭔가요? 일단 집을 나가서 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출한다고 할 때 부모님한테 어머니 저 가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걸 가출이라고 하지 않죠. 보통 부모님의 허락 없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혹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허락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가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출이 성립되려면 일단 첫 번째 허락을 받지 않는다. 무단으로 나간다죠. 그다음에 두 번째 24시간 이상 떠나서 돌아오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출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출의 유형. 책에는 뭐 다른 학자의 가출 유형에 대해서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의 분류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출 유형을 얘기할 때 보통 홍범섬과 남미애라고 하는 청소년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가출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시위성, 추방형, 유희성, 방랑성 뭐 이런 가출 형태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유희성은 놀러 나간 거죠. 말 그대로 방랑성은 뭔가 아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유희성이나 방랑성 가출 경우에는 그 가출의 원인이 개인적인 원인 때문에 가출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분류해요. 그 다음에 시위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부모님이 안 들어주시죠. 이제 그랬을 때 시위할 때 우리가 확 나가버릴 때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가출의 원인이 가족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출의 유형 중에 시위성인 가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출의 원인이 또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유형의 가출 형태가 또 추방형이라고 하는 가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출 원인이 또 가족인 경우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생존형 가출이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 놓으실까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그렇죠? 생존형. 자,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개인이 원인인 거, 요것들은 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러면은 조금 더 유형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위성 가출은 뭘까요, 여러분? 가출로 인해서 내가 뭔가 얻어진 게 있을 때, 그래서 주위 환경을 뭔가 변화시키고자 할 때, 부모님이 나한테 이걸 안 들어줬을 때, 부모님을 변화시킬 때, 이럴 때 우리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나의 목적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나의 바램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태도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시위성 가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의성 가출은 그야말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 가출을 하는 거죠. 집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 아이들은. 근데 단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간섭 없이 마음껏 막 놀고 싶은 생각에 잠깐 뭐 얘기도 안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집에 빨리 돌아가 이렇게 시켜야겠죠. 방랑성 가출은 실은 어찌 보면은 유의성 가출이 좀 길어지다 보면 집을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거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우리가 방랑성 가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가출의 경우에는 조기에 예방을 한다거나 조기에 개입을 해서 가출하에서 얼마 일정 기간 단기간에 빨리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혹은 빨리 어딘가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거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기의 개입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기에 개입되지 않은 채로 너무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놀러 나왔는데 실은 뭐 너무 겁이 나서 집에 못 들어간다거나 뭐 이러다 보면 아이들의 가출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어때요? 어떤 특별한 청소년 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로 지속적으로 거리 생활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 우리가 방랑성 가출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의성 가출이나 방랑성 가출 경우에는 실은 이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나오다가 하나는 놀고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는 너무 그게 오래돼서 밖에서 생활하는 게 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서 간섭받는 것보다 더 좋아서 오랜 기간 밖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거리 생활이 익숙해져서 더 잘 이제 집에 돌아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방랑성 가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놀고 싶어서 나와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수방형 같은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떠밀려 나온 경우입니다. 뭐 내지는
내가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죠. 아니면은 가족이 굉장히 가족이 어떤 유대감이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뭐라 그러죠?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뭐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뭐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원망, 거부, 미워함 이런 것들, 그런 정서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집으로부터 떠밀려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가출을 우리가 추방형 가출이라고 얘기하죠. 자, 시wil성 가출이나 추방형 가출 같은 시wil성 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거 해주세요 하고 이제 그걸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가는 경우고요. 추방형 가출 경우에는 가족 내 유대감이 너무 낮아서 더 그 안에서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편안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가출이 추방형 가출이라고 합니다. 자, 생존형 가출도 추방형 가출과 좀 비슷하긴 한데요. 생존형 가출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대라든지 뭐 이런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심한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느껴지면 아이들이 집을 나오게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에 아이들이 집을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출의 유형을 생존형 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출 유형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가출한 이유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놀고 싶어서 나왔고, 어떤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나왔고, 어떤 아이들은 가정 내 보호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정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호가 안 되니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그렇죠. 그래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나왔더니 너무나 이 거리 생활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잘 돌아가지 못하게 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와요. 가출 청소년 하면 집안이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실제 가족 문제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집이 가정 내에 아무도 보살핌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다 헤어지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두고 떠났어요. 뭐 이런 경우는 가족이 자신을 보살펴 줄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나왔어요. 아니면 부모님이랑 맨날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까 에이 싫어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러한 게 너무나 오래 지속이 되어서 거리 생활이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아이들은 가출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이야 하면은 똑같은 어떤 서비스를 똑같은 내용으로 다 제공을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복지를 배우시면서. 클라이언트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모두 다 다릅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을 도울 때는 그들의 문제에 맞게 그들의 문제에 맞는 접근법, 도움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별화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가출한 아이들도 제각각의 이유 때문에 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가출 원인은 또 다르고 가출 이후에 이 아이들이 경험되는 문제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느끼는 원인, 문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제각각 개별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완전히 집이 해체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나가버리시거나 이런 경우에 가정이 해체된 아이인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 보고 그래서 이제 가출을 했습니다. 그럼 너 집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자, 이미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가봤자 자신을 보호해 준다거나 자신을 어쨌거나 돌봐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설에 입소하여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아이들은 가정 내에 부모님들과 갈등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 아이가 나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가 아니죠,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단 가정 내에 이런 갈등 상황을 부모님이 노력을 하고 자녀와 함께 노력을 해서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개선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가족 관계를 개선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심리 치료, 가족 치료 상담을 통해서 가족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아이가 집에 돌아갔을 때 편안한 가족의 형태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자, 유형마다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거리에 생활에 노출된 즉 장기 가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기에는 어찌 보면은 이미 가족이 해체되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가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가족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작정 아이로 하여금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거리에서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오래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아이들의 문제는 먹는 거, 그렇죠? 자는 거, 그다음에 아픈 문제들, 이제 의료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시급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리에 노출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먹고 입고 자고 그다음에 의료적 치료를 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응급적인 처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시설에서 자립 지원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유형별로 지원이 다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A라고 하는 아이는 놀고 싶어서 나왔고 B라고 하는 아이는 가정 내 학대가 너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아이입니다. 그랬을 때 둘 다 컴백홈 해라 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놀고 싶어서 나온 아이들은 컴백홈 해야 되지만 가정 내 학대가 심각한 아이들은 가정 내 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이가 다시 학대를 받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된 다음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 이 아이들은 어떤 뭐 일정한 시설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출한 아이들은 도대체 왜 가출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출을 합니다. 우선 가출을 하는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출 청소년들의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이 퍼스널리티는 성격이죠. 성격, 그렇죠? 성격적인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가출한 아이들은 보니까 어떤 공통적인 성격적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대체로 좀 약간 충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참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우울하다. 그다음에 불안감이 굉장히 높다. 또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다. 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가출을 좀 하더라. 그러니까 가출한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 가출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하여예요. 비하여.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하여 충동적이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와 같은 성격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충동적이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모든 아이들이 다 가출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출한 아이들이 가출하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특징들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출한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가출하는 거야라고 이 아이들이 이 원인으로 다 가출 문제를 특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다 가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러한 이유가 가출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또 가출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출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마도 가출하는 아이들의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가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로 유형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의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하나는 가족의 기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족의 구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가족의 구조가 가족 구조는 보니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기에 정상적인 가족이야라고 할 때는 아빠와 엄마와 이제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우리가 가족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족의 구조가 뭔가 결함이 있어, 뭐 결손되어 있어라고 할 때는 엄마가 안 계시거나 혹은 아빠가 안 계시거나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한부모 가정.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이런 조선 가정 이런 형태를 우리가 흔히 이제 가족 구조 자체가 조금 뭔가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 한부모 가정이죠. 엄마와 사는 한부모 가정 혹은 아빠와 사는 한부모 가정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안 계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선 가정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결손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안 계셨을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제 모성이 상실돼 있어요. 엄마의 역할은 자녀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아빠가 안 계신 경우에 이제 부성이 상실된 경우가 있겠죠. 아빠의 역할은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행동 규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런 역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이런 모성이 상실됐거나 부성이 상실되었을 때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성격적으로 약간 혼란감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간 공격적인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부성이나 모성의 경우 이제 부모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규범을 지킨다거나 뭐 아니면 도덕성을 가르친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초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랜 동안 이러한 부성이나 모성의 상실을 경험한 경우에 아이들이 초자아가 충분히, 즉 도덕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인내심이나 참을성과 같은 이러한 특징이 좀 부족하게 생길 수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통제력이 없거나 인내심이 없거나인 경우에 아이들이 좀 더 가출을 많이 한 아이들의 특성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가족 내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족 구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유대감이 굉장히 없는 가족이 있어요. 즉 가족이 서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친하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뭐가 누가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전혀 정서적 엄마 아빠 자녀들 간의 교류가 없는 유대가 단절된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가족이 같이 살아도 늘 외롭고 늘 보호받지 못해서 늘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도 가족 내에서 이렇게 정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까 가족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러한 충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내에 이제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학대나 이런 폭력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가족을 떠나고 가족 가출하고 싶은 이제 그러한 욕구를 들게 하는 그러한 가족 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의 이제 가출 청소년들을 보니까 "가출을 왜 했니?"라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이랑 말이 안 통해서요. 부모님이 내 말 안 들어줘서요. 부모님이 날 이해하지 못해서요. 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원인, 가족의 원인이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통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기능적 결손 가족이에요. 부모님이 있어도 단절돼 있어요. 그다음에 부모님이 이혼 재혼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가족의 어떤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한다거나 이제 가족 구조가 뭔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꼭 가족의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연령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정말 학교 너무 싫어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학교도 가지 않고 집을 나와서 뭐 이런 것들. 자, 그쵸.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의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거나 또래 관계가 학교에서 적절하게 맺어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더불어 집을 나와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개인적인 요인, 가족 요인, 학교 요인에 따라서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이들이 지금 가출했지만 아이들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아이들 가출한 애들 쟤네들 문제야라고 우리가 보통 보기 쉬워요. 하지만 가출 청소년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성인이 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자원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문제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중심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그거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즉 가출한 아이들에 대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연령대의 이 아이들은 부모의 혹은 사회의 성인의 도움과 보호 아래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해야 할 권리,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개인의 문제이건 학교의 문제이건 가족의 문제이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집을 나와서 거리에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야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과 강점, 능력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 아이들이 이거를 발휘해서 자신이 성장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집을 나왔어. 가출했어. 학교로 돌아가야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저는 학교로 안 가고 싶어요. 대신 저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난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장점이나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 아이가 자신의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가 싫어서 나온 아이들은 학교에 대해서 뭐 반드시 뭐 돌아가야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뭐 대안교육을 찾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기술 교육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또 아니면 이 아이가 가족 문제 때문에 나왔으면 가족 문제를 해결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자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 혹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거리에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배회를 하거나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가출은 조기에 예방, 조기에 빨리 개입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가출한 아이들이 주로 이제 뭐 유흥가를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찜질방이나 뭐 이런 PC방이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덜 그러겠지만 이런 곳에서 오래 배회를 하고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어른들, 성인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아이들이 발견됐을 때 청소년 기관이나 경찰에 빨리 혹은 학교에 빨리 연락을 하여서 이 아이들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출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의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가출 청소년들의 경향을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연령이 낮아졌어요. 너무 어린 시기부터 가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가출한 아이들은요, 또 가출하고 재가출하고 그래서 가출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출이 굉장히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가출한 아이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출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학대나 방임 때문에 가출한 아이들이 가출하지 않은 아이들에서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이 아이들이 그러한 문제가 더 많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 가출한 아이들은 또 일반 가출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자존감이나 이런 우울, 불안 정도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자,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봅시다. 중요하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가출합니다. 가장 큰 문제 뭘까요? 먹고 입고 자고의 문제죠. 뭐 하루 이틀은 견딜 수가 있겠지만 가출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실은 이 아이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먹고 입고 자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가출했으니까 학교 가지 않겠죠. 학업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가출하고 난 아이들 보면은 거리 생활이 계속 오래되면 처음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 실은 먹고 입고 자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때론 아파요. 아픈데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그러한 정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가족과의 갈등 문제는 여전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1차적 문제, 뭐 2차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먹고 입고 자는 문제, 학교의 문제, 그러니까 학업이 중단되는 문제, 정서적으로 되게 힘든 문제, 건강, 어디서 되게 아파. 근데 지금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성폭력, 뭐 원조 교제, 뭐 성매매 이런 거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임신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이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돼요. 자, 이런 문제, 앞서 얘기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감이 높습니다. 굉장히 우울감이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자, 여러분들 거리 생활이 지속이 되다 보면 시급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원조 교제예요. 범죄죠. 그다음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조 교제를 알선하는 그런 뭐 브로커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다거나 와 같은 범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뭐 우울의 문제, 그다음에 뭐 학업 중단의 문제, 뭐 심리적인 문제, 뭐 또 뭐 의료적인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하여 거리 생활이 지속되었을 때 아이들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기 예방. 일단 먼저 가출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즉, 가정 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도움받는 게 좋고요.
학교에서 받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좀 더 아이들한테 관심 가져주고 그다음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좀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꼭 원치 않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성인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가이드하는 역할을 선생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부모님이나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가출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하나 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빨리 이 아이의 가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가출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조기 예방이에요. 그래서 민주적 가정 분위기 뭐 그렇죠. 그다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적성, 흥미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교육 경험이죠.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입시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고 아이들과의 또래 관계를 잘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학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 학교에서도 다양한 아이들의 뭐 또래관계 형성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뭐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대상자들이 이제 가출의 유형이나 여러분들 살펴보았지만 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많이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또래 관계가 힘들어서 나온 아이들은 또래 관계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가족 관계를 도와주고 아니면 뭐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가족 내 학대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이 아이들의 문제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사회 내에 가출한 아이들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발견하고 이 아이들이 오랜 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빨리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복지 기관에 이 아이들을 의뢰해서 연결시켜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마 앞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CYS 넷이라고 지역사회 내에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여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지역사회 통합관리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의 뭐 전문가들을 뭐 잘 발굴하고 처우 개선해서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이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통합 안전망이라고 하는 CYS 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여러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이 위기 청소년들, 뭐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발견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더 다른 문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하는 그러한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자, 그걸 우리가 청소년 쉼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출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이름을 우리가 청소년 쉼터라고 합니다. 자,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 보호,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잠깐 돌봐주고 이 아이가 가정으로 또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가정 및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쉼터 안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는 그런 시설입니다.
짧게 잠깐 도움받기도 하고 좀 더 긴 시간 지내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도 받고 그다음에 집으로 못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벗어날 때까지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러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 기관을 우리가 청소년 쉼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또 다시 나눠요. 그래서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쉼터에 가시면 안식처, 그렇죠? 일단 잠자리 제공받고요.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시험에 꼭 낼 거니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쉼터에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일시 쉼터는 말 그대로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자, 24시간부터 7일까지 일시 쉼터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갈 데가 따로 없으면 일시 쉼터에 신청을 해요. 나 잠깐 가고 싶다. 오늘 잘 데가 없어요. 잠깐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일시 쉼터에 갑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식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거리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일시 쉼터에 연계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얘들아 뭐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니까 여기에 잠깐 가서 있어 가고 있다가 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고 아닌 경우에는 상담받고 또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거리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 거리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거리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쉼터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동안 머무르는 그러한 쉼터 유형을 일시 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 쉼터의 목적은 지향점, 목적은 가출 예방, 조기 발견, 초기 개입이에요. 빨리 발견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대상은 거리에서 막 배회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붙들고 여기 가면 이런 도움 받을 수 있어. 가봐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가출 쉼터에서 일시 쉼터는 이렇게 차량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잠깐 돌봐주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잠깐 머무르는 그런 숙소 같은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차량 형태도 있고 이걸 이동형 쉼터라고 해요. 그다음에 고정형 쉼터도 있습니다. 자, 이 고정형 쉼터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 즉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역 주변이나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아이들이 빨리 찾아서 거기서 뭐 정말 오랫동안 못 씻은 애들은 씻기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일시쉼터에서 일주일 가량 있다가 그러면 일주일밖에 못 있어요. 계속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쉼터는 단기 쉼터예요. 자, 단기 쉼터는 3개월 정도 머무르는 거예요. 단기간 있는 거죠. 그런데 최장 9개월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9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일시쉼터에서 보통 넘어온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여기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쉼터에서는 이제 보호 받는 거죠. 여기서 먹고 입고 자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상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의식주 제공받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지내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혹은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하고 하면서 연락하면서 아이가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안에 계신 선생님과 같이 논의하면서 아이가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잠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러한 쉼터가 단기 쉼터예요. 자, 단기 쉼터는 이제 남녀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여자 단기 쉼터, 남자 단기 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과 같은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출한 아이들이 당연히 머무르는 것이고 이제 주요 도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청소년 쉼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단기 쉼터에서 한 최장 9개월까지 있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럼 거의 집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쉼터 유형은 중장기 쉼터입니다. 자, 중장기 쉼터는 최장 3년까지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보낼 때까지 아마도 이 아이들이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이제 거의 집에 돌아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립입니다.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를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인 경우에 이제 중장기 쉼터에 머무를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자립하고 난 다음에 즉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업 훈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닌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해서 대입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아이들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복귀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주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지한계 쉼터도 남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터의 유형도 알아봤고 각 유형별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쉼터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B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쉼터, 이 인근에 있는 쉼터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 청소년 가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가출 문제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가출 문제, 스마트폰 중독 문제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